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도르노의 문화산업 관련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술이란 체계의, 논리에 또는 체계에 동화되거나 포섭되지 않는 이질적 타자, 그 타자에 전율하는 거고 그것에 몸이 되는 것이다. 그걸 미메시스라는 개념으로 표현했죠. 오늘은 이제 문화산업인데요. 우리가 예술 그러면 학생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또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 하기에는 왠지 먼 존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술품을 또는 아주 그 클래식 음악을 듣고 아주 즐거움을 느끼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화도 예술자가 들어간 영화는 뭔지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우리가 흔히 즐기는 예술들이 있잖아요. 대중예술이라고 하죠. 이 대중예술을 우린 접하면서 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그림도 예를 들어서 그냥 예쁜 그림, 듣기 좋은 음악, 신나는 음악, 그런 예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럽다 할까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예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접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예술 그리고 흔히 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정치적인 어떤 보수주의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옛날에 다 대중예술이었던 것이 지금 고급예술 아니냐. 그래서 뭔가 대중예술과 고급예술을 구분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가진 자들 또는 지배계층들의 논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맥락과는 좀 자유롭게 문화 비판을 하기 위해서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가 만들어낸 말이 문화산업이란 말입니다. 문화산업. 이 문화산업이란 말은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가 처음으로 만든 말입니다. 독일어로 만들었는데요. 쿨투어 그러니까 문화죠. 컬처, 인더스트리 영어로 하면 인더스트리 독일어는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쿨투어 인더스트리, 컬처 인더스트리 이 말을 처음으로 호르카이머와 아도르노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문화산업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 재미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도 문화산업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문화산업이란 말을 한국 사회에 많이 쓰고 특히 문화관광체육을 담당하는 부처, 문체부에서도 이 문화산업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문화산업이란 말도 있지만 또 문화 컨텐츠란 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 문화 컨텐츠란 말도 한국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원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화 컨텐츠는 뭐고 문화산업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아주 쉬운 말하면 문화가 있어요. 문화나 예술이 있죠. 문화가 뭐냐?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하여튼 문화가 있다고 쳐봐요. 문화를 원자재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공한 것을 문화 컨텐츠라고 그래요. 문화 컨텐츠. 그러면 그 문화 컨텐츠에다가 일정한 포장을 하면 상품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상품이 되겠죠. 이 문화 상품을 전반적으로 문화 상품의 거래와 유통, 그리고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가리켜서 문화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문체부의 공식적인 개념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때 문화산업은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가 사용했던 말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정한 거리가 있지만 완전히 다른 말은 또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말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아도르노한테 또는 호르카이머에게 문화산업이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예술을 가공해서 문화 컨텐츠를 만들고 그 문화 컨텐츠를 상품화시켜서 유통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 이게 문화산업인데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한국 같으면 옛날에는 그걸 가장 활발하게 문화산업을 진행했던 문화산업이 주도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그러니까 미국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체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게 바로 문화산업이고 이것이 예를 들면 헐리우드라든가 또는
팝송 같은 것들이 주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 헐리우드 미국이 주도했던 대중음악 즉 팝송의 세계하고 또는 그 영화 할리우드의 세계를 가장 잘 자기식으로 소화해서 또 상품화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K-팝 지금 영미권을 제외하고 이렇게 팝송을 산업의 논리, 상품의 논리로 만들어서 대중음악을 이렇게 전 세계화 시킨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K-팝 또는 뭐 봉준호 감독같이 K 한국적 영화죠. 할리우드에 가서 아카데미상을 받을 정도의 대단한 영화죠. 더군다나 이제 K 드라마도 전 세계로 판매되죠. 그러니까 한국이 대표하는 K-팝, K-영화, K-드라마 또 텔레비전의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드라마, 예능 그리고 쇼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산업은 문화일까요? 아니면 그냥 상품일까요? 예술일까요? 예술의 외향을 갖춘 상품일까요?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도르노나 호르카이머가 지적하는 것은 문화, 예술을 원자재로 한 상품이 문화산업이란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뭐가 문제냐는 거죠. 아도르노나 호르카이머에 따르면 문화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욕망을 조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를 상품화시키면서 거꾸로 문화를 상품화시키는데 끝나는 게 아니죠. 문화를 상품화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상품을 마치 문화화하는 거죠. 상품이 문화인 것처럼, 상품이 예술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술이 일정한 의미의 상품화되는 거 불가피하겠죠. 그런데 상품이 예술화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긴 한데, 자, 이 예술을 상품화하면서 상품을 예술화하고 문화를 상품화하면서 상품을 문화화하는 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문화산업에. 그러면서 우리의 본래적인 인간의 어떤 욕망을 실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욕망을 조작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화산업은 어떤 거대한 두 개의 시스템, 아까 그 예술에 관한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행정과 자본의 체계, 그 시스템에 외부로 바깥으로 동화되거나 포섭되지 못한 타자에 전율하면서 그것이 몸이 되는 예술이 아니라 거꾸로 그 체계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산업은 자본주의의 시장 자본주의 체계와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건 아니에요. 시장 자본주의 체계의 논리가 있다는 거지. 그 논리와 행정 관리 체계의 논리에 우리를 순응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상품의 논리에 포섭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의 논리에 동화되고 포섭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문화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의 끝은 뭐냐? 즉 예술을 상품화하면서 상품을 예술인 양, 문화인 양 이렇게 내세우는 문화산업은 결국은 뭐냐? 인간을 상품화한다는 겁니다. 인간을 상품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상품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 스스로가 교환 가치에 의해서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사양, 스펙이란 말이에요. 스페시피케이션, 스펙, 사양. 즉 인간이 이미 상품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더 좋은 교환 가치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강요하는. 대학도 그렇잖아요. 또 우리 가정도 그런 걸 자녀들에게 요구하잖아요. 가족끼리도 그걸 요구하잖아요. 좋은 상품이 되길 요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것에 노출될까 하는데, 그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 즉 인간이 상품화되는 것, 그냥 예술이 상품화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상품화되는 것. 인간이 단순히 교환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고, 교환 가치가 낮으면 폄하되고, 심지어 교환 가치가 없는 존재, 인간은 악으로 규정되는 이런 상황을 부추기고 초래한 것에 문화산업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은
우리 자신의 내부적인 욕망보다는 그 자신이 문화 산업이 우리 가짜 욕망을 부추긴다는 거죠. 그것을 인용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화 산업은 착 달라붙은 스웨트 속의 가슴이나 스포츠 영웅의 벌거벗은 상반신과 같은 욕망의 대상을 끊임없이 노출시킴으로써 승화되지 않는 전의를 자극하지만 실제로는 성적 충동의 현실적 충족 불능을 습관화시킴으로써 결국에는 그러한 전의를 가학증적인 것으로 불구한다. 예술작품이 절제를 알지만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면 문화산업은 포르노적이면서도 점잖을 뺀다. 예, 계몽의 변주법에 꽤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멋진 남자가 맥락 없이 예를 들면 샤워를 하잖아요. 상반신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 한국 드라마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보지는 않지만 잘 보지는 않지만 실제 하지 않는 사랑을 이상화시켜요. 사랑을 막 이상화시켜. 실제로 없는 거예요. 또는 그 과정에서 또 하나는 뭔가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주로 시청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병리적으로 대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로 드라마를 어떤 세대가 본다.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의 이미 지체된 의식, 지나가버린 의식을 대변한다. 그래서 마치 그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철저하게 현실에 소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문화산업은 굉장히 포르노적이다. 근데 점잖을 뺀다는 거지. 점잖은 척해.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기 좀 민망하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면 예술은 절제한다. 절제. 포르노적이지 않다. 절제하지만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문화산업을 비판했는데 그럼 문화산업은 악인가요? 무작 그 자체 나쁜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아도르노나 호르카이머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문화산업은 문화를 가공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그야말로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인 거죠. 문화상품. 근데 문화상품인데 문화적인 재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화상품으로서의 산업은 그 평가가 주로 교환가치에서 이루어지죠. 교환가치라는 것은 뭐예요? 대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상품이 소비되는 논리와 문화상품이 소비되는 논리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산업은 상품의 논리에 우리를 동화 포섭시키는 것이지 상품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문화산업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죠. 어찌 보면 우리는 문화산업이 부흥되길 바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라고 하는데, 또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라고 하는데, 광주가 예를 들면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가 될까요? 아시아의 문화소통도시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광주가 문화산업의 근거지가 될까요? 저는 그건 다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이 나쁜 건 아니지만 문화산업은 문화산업의 논리가 있는 거고 문화는 문화의 논리가 있는 거다. 그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지진 않지만 예술과 상품으로서 예술과 그 상품의 논리에서 배제된 사람의 어떤 그 고통을, 아픔을 대변하고 표현하는 예술은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걸 구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즉 영화는 문화산업이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영화는 문화산업의 논리에 충족한 거죠. 상품의 논리에 충족한 거죠. 어떤 영화는 그 상품의 논리에 저항하는 영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은 교환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대체될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교환되는 거예요. 예술도 교환되죠. 예술도 판매되죠. 하지만 예술은 교환 가치 그 자체가 예술의 가치를 말하지는 않죠.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건 예수이고 이건 예수 아니다라고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예술과 예술을 재료로 한 상품과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환될 수 없는 그 무엇, 고유한 가치죠. 누구의 다른 것에 있어서 대변될 수 없는, 대신될 수 없는 그 고유한 가치. 그러니까 상품의 논리, 체계의 논리에 포섭 동화되지 않는 그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 예술이라면 그것과 무관하게 교환을 위해, 더 많은 교환을 위해서, 더 많은 판매를 위해서, 더 많은 상품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문화산업이다. 그래서 그 둘을 구별해야만 어떤 시장의 가치 그리고 행정체계의 시스템이 유지되면서도 그것에 의해서 배제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을 철학이 예술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한 것이 바로 비판이론 1세대를 대표한 철학자 호르카이머와 아도르노입니다. 감사합니다.